오늘은 페이지 20페이지 지진파와 지구 내부 구조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한번 지진이 무엇인가 얘기를 할 건데, 지진이란 사실 이 지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미행성들의 충돌로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초기에 지구가 이렇게 많은 열 때문에 다 녹아 있었고, 우리 지금은 이제 살짝 겉에 표면이 이제 식어서 굳어 있는 상태죠. 그 표면에 굳어 있는 곳이 우리는 이제 지각 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지구의 내부의 열 때문에 앞에 세웠듯이 이 지구 내부의 열 때문에 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고 하니까 지구 표면에 이렇게 지각들이 이렇게 뭔가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받아요. 그러면 이 얇게 굳어 있는 지각 표면에서 이 판들의 움직임이 달라서 그 방향이 다른 움직임 때문에 이 판들이 계속 이렇게 탄성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쌓이다가 언젠가 이게 탄성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탁 끊어지는데, 그게 탁 끊어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들이 지구 내부로 퍼져나가고, 이게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면 우리가 지진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진인 것이고, 그래서 이 판이 움직임이 달라서 이제 에너지가 쌓이다 어느 순간 이게 다 끊어졌다. 여기서 끊어져서 단층이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방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이 진동 에너지를, 이 파동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이 지진이 발생된 이 곳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이 진원지로부터 지표면에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온 최단거리, 여기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해요. 진앙이라고 그러고, 이 지진은 어떤 위치에서 관측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지진을 어딘가에서 느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관측한 이곳으로부터 진앙까지의 거리를, 얘를 진앙거리, 얘를 뭐라 하겠어요? 얘는 진원거리, 죄송합니다. 진원거리를 진앙거리라. 그리고 요 깊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진원 깊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지진파. 두 번째 지진파인데, 이 지진파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하나는 실체파, 영어로 바디웨이브라고, 다른 하나는 표면파입니다. 서피스 웨이브라 합니다. 이 실체파와 표면파가 뭐냐면, 그러니까 수박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수박을 이렇게 우리가 통통통통 치면 우리가 통통 친 이 에너지가 이 파동 에너지를 변해서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전파해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안쪽에, 수박 안쪽에 벌레가 새고 있다면 우리가 통통 친 그 에너지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렇게 몸통을 이렇게 관통해서 이 내부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실체파라고 해요. 몸통을, 바디를 전달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통통 쳐보면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이 수박의 그 껍데기를 이렇게 얄팍하게 진동을 이렇게 하면서 전달되는 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만 진행하는 데서 그걸 서피스 웨이브, 표면파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이 피파 에스파 배웠죠. 그거는 실제파입니다. 몸통을 관통할 수 있는 피파 에스파. 표현파에는 뭐가 있냐면 러브파와 릴레이파라는 게 있어요. 이 피파 에스파, 러브파, 릴레이파 한 4가지 종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사실 이제 그림을 선생님이 이제 그리다 보면 그림을 그릴 텐데 한번 여기 새로운 그림을 띄워놓을게요. 그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피파는 형태가 이 그림을 깔끔하게 잘 그려서 쌤이 에너지가 여러분 스프링 알죠? 스프링을 이렇게 탁 치면은 그 압축된 곳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압축이 된 것과 팽창이 되는 요것을 압축, 팽창, 그리고 또 압축이 된 곳이 앞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피파랍니다. 얘는 이제 지진파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파라 부르기도 하고요. S파는 뭐냐면 움직임이 이래요. 이 지진파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매질의 움직임이 수직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평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연직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쪽 방을 진행한다 했을 때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거나 혹은 파란색으로 다른 색깔을 보여볼게요. 이게 수평 방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 그림이 조금 그런데 좀 그렇죠? 그림이 그림을 띄워놓을게요. 그 그림을 확인하십시오. 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SV파랍니다. 버티컬 써서 SV파라고 수평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SH 호라이즌에서 이런 두 파가 있는데 S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들을 우리가 횡파라고 불러요. 지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이제 횡파, 가로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는 횡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브파와 릴레이파는 그림이 조금 더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요건 아직 뭐 지금 배우기에는 좀 이르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 텐데 이 결과적으로 지진에 피해를 주는 거는 피파, 에스파보다 러브파 이런 것들이 얘가 조금 더 큰 피해를 주고 이 릴레이파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제 파도 보면 파도가 이제 파도 출렁거려 진행을 할 때 이 파동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물입자들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전달이 되지만 이 물질들은 실제로 이렇게 전달되는 동안 제자리에서 원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운동을 하는 어떤 형태의 파를 이렇게 릴레이파라고 합니다. 이런 파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요거 정도는 하나 더 합시다. 밀도 변화에 대해서 피파는 밀도 변화가 있죠. 이렇게 처음에 최적일 텐데 이게 압축이 되고 팽창이 되고 하니까 밀도 변화가 있지만 이 횡파 같은 경우는 이 최적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 변화가 없고 로우파도 없다고 볼 수 있고 릴레이파는 얘가 압축이 되거나 팽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파들이 있구나 했으면 이제 세 번째 진원,
진한 찾기. 이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원 찾기, 진원 거리, 진원 거리, 진원 거리보다 진한지 찾기. 진원 거리 갑시다. 자, 이 진원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어디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곳에서 파동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이 관측소에서 관측을 한 거죠. 하면 이곳에서 지진파는 이런 지진파들이 출발을 할 텐데 P파, S파, 로우파, 레일리파 이렇게 진행을 다 할 거예요. 자, 아까 여기서 하나만 얘기 더 합시다. 이 P파, S파, 로우파, 레일리파 중에 가장 빠른 파는 뭐냐면 P파가 제일 빨라요. 그 두 번째는 S파, 세 번째 로우파, 레일리파. 속도를 하나 더 이렇게 할까? 속도 하면 이게 1등, 2등, 3등, 4등입니다. P파의 P가 왜 P냐면 그 영어의 primary에서 따온 거예요. primary의 의미가 뭐냐면 최초의 제일 먼저 지진이 발생하고 제일 먼저 최초로 도착한 파를 P파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S는 이 secondary 두 번째로 도착한 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P파, S파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파, S파 속도가 다르겠죠. 먼저 P파를 이렇게 VP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S파는 조금 속도가 느리니까 화살표를 찾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거리를 D라고 하면 이 거리를 D라는 거리를 P파와 S파가 진행을 하는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차이를 PSC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PSC는 결과적으로 거리에 의해서 생긴 차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이제 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친구들은 PSC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쓸 수 있겠죠. 이 D라는 거리를 S파도 진행하고 P파도 진행을 했는데 VP, VS의 속도를 진행했으니까 시간은 S파가 더 많이 걸렸을 테니까 이 D라는 거리를 VS로 진행한 시간에서 D라는 거리를 VP파 이렇게 뗀 것이 이 PSC가 될 것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PSC는 얘는 VP 곱하기 VS의 D에서 VP-VS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D, 우리가 궁금한 것은 D니까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D는 VP-VS분의 VP 곱하기 VS의 PS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진파의 속도를 P파, S파의 속도를 알고 있고 PSC 관측소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기록이 탕 될 거예요. 첫 번째 시간 그리고 S파가 도착을 하고 하면 이 두 개의 시간 차이인 이 PSC를 이용해서 이것만 알면 여기 넣었을 때 이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지진이 얼마나 먼 위치에서 일어났는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원 거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정확한 진원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원지, 진원 및 진앙 찾기.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측소를 세모로 표시할게요. 이 관측소에서 지진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PSC를 받았어요. PSC를 받았으면 지금 우리 위에서 있던 이 거리로 해서 이 거리가 이제 어디인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PSC로 나온 이 거리로 이 반경 어떤 몇 킬로 이내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곳 후보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 PSC만 가지고 어디서 지진이 정확한 위치에서 왔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다른 지진 관측소에 이게 관측소 1번이면 다른 지진 관측소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 관측소에서 PSC로 결정된 거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후보지가 조금 더 줄어들죠. 원래는 이 전체에서 얘기를 어디서 와도 별 문제는 없었는데 2번 관측소였던 PSC의 어떤 조건도 만족을 하려면 후보지는 이 양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떼게 되면 세 번째까지 더 떼게 되면 이 친구가 또 지진이 발생한 곳이 이렇게 다 하면은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원들이 세 개의 원들이 그 지진이 밑에서 이렇게 진원 깊이가 깊은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겹쳐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얘를 1번이라고 얘를 2번이라고 얘를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의 어떤 그 접한 이 두 선을 긋고, 그죠? 이 점에 두 선을 긋고, 1번하고 3번에 접하는 이 점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에 접하는 선을 그으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한 점으로. 여기가 진앙지가 됩니다. 진원이 아니라 진앙. 지표면에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가면 이제 진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진앙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앙지를 찾았으면 진원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세 개의 원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들고 오겠습니다. 1번을 들고 올까요? 1번을 들고 와서 1번을 들고 오는데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1번 원을 들고 왔습니다. 이 관측소 1번에서 했을 때 진앙지가 여기 있는 곳에 선 하나 그었습니다. 이게 진앙입니다. 그러면 진원 깊이는 진원지는 정확히 어떻게 있는지 찾을 수 있냐면 사실 이 원은 지표면에서만 그렸지만 얘를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D라는 거리가 지구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고 이 반구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진은 이 반구 위에서 어떤 일어났을 것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서 이 진앙 정확하게 밑에 되어 있는 이 위치가 진원이 됩니다. 진원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진앙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곳에 이제 진원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얘의 깊이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중심 이 관측소에서 이 진앙으로 그은 이 선상에 수직으로 하는 선분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수직으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전체 원에서 이 반지름만큼을 또 원으로 하는 이 형태. 결과적으로는 이 반지름을 하는 형태로 원이 이제 그려질 테니까 이 반지름 길이만큼이 이게 진원 깊이가 되는 겁니다. 다 나왔는데 되겠다. 진원 깊이. 그래서 진원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P파이, 스파이 어떤 PSC로서 진원 거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진원 거리를 이용해서 지진이 일어난 정확한 곳을 찾으려고 한다면,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면 관측소가 한 개가 아니라 적어도 3개 이상의 정보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 3개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진앙지를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 진앙지를 이용해서 진원을 찾을 때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진원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게 오늘 내용이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지금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있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은
지진파 자료를 활용하여 진앙과 진원 위치 구하기라는 탐구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게 이 내용이니까 한번 요걸 오늘 과제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